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10분 내에 비디오로 설명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제 기초공사를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모든 건축 구조물이 서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공사가 든든해야 건물이 제대로 섭니다. 결국 발바닥의 문제는 온몸의 척추부터 머리까지 온몸의 자세의 변경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발바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자들의 치료하는 과정을 환자로부터 직접 들을 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이건 기적이 아니고 지금까지 의학이 모르던 신경구조를 새로 발견한 것입니다. 그 새로운 발견에 의해서 그 원인의 신경구조를 고쳐주면은 몸이 자연히 치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몸이 아프고 이런 거는 자연법으로 볼 때는 병이 아닙니다. 몸에 문제가 있어서 통증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더 되지요. 자, 모든 치료의 자연치료의 근본 치료는 바로 피가 하는 것입니다. 피가 우리 몸속을 순환하면서 우리 몸에 고장난 부분을 우리도 모르게 고쳐주고 좀 약해진 부분은 보강시켜주고 이 모든 자연치료의 열쇠는 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흐르는 통로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혈액순환이 되어지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항상 통로에서 문제가 됩니다. 피의 문제인데 피를 수송해주는 통로가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문제성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발에 있는 혈관 구조를 우리가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혈관 구조입니다. 환자들이 와서 발을 내놨을 때 치료할 수 있는 환자가 있고 치료할 수 없는 환자도 있고 치료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물론 일체 약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치료는 제일 빠릅니다. 특히 신경계통의 약을 먹는 사람들은 자연치료라는 것이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특히 코티션 먹는 사람, 신경진정제를 계속 복용해서 신경이 약에 의해서 자연 상태가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치료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발의 혈관 구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발의 작동, 통증, 그러나 근본적 치료는 피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가 흐르는 통로가 가장 중요한 문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불을 끄고 여기 좀 봅시다. 이건 우리가 많이 본 겁니다. 건강한 발과 약한 발. 이게 건강한 발이죠. 여기 깔창을 쳐놓으면 이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펌프 작용도 못하고 스프링 작용도 못해서 걸어갈 때마다 몸무게 중량이 무릎, 머리까지 온 척추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깔창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건강한 발입니다. 건강한 발은 이것도 움직이는 힘이 세고 모든 26개의 발가락에 있는 뼈가 자유롭게 움직여져서 완충작용을 시켜 걸어갈 때 몸의 충격을 이 발이 감소해 주기 때문에 깔창은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연치료에서는. 그리고 이 뼈가 26개인데 26개에는 섬세한 감각신경이 있습니다. 그 감각신경이 원활하게 주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아프리카에 맨발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치료에서는
항상 발이 여기서부터 2cm가 더 크고 2, 3cm, 그리고 폭이 넓고 발이 자유롭게 하고 발바닥이 부드러운 그런 신발을 가져야만 합니다. 뾰족한 발, 발이 이렇게 달라붙는 발, 이런 발들은 구두는 안 됩니다. 발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넓은 발, 넓은 신발, 그리고 앞에가 공간이 있어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자, 이제 건강한 발을 봅시다. 이건 여러 번 봤죠? 이건 건강한 발입니다. 발꼬로발 구부리면은 여기서 90도가 되어지고 발을 내차는 힘도 셉니다. 그리고 이 혈관이 발 전체 60% 이상의 혈액을 순환시키는 순환 도로입니다. 통로. 그래서 여기 목이 좁은 양말 여러 번 얘기했죠 저희가. 요런 양말들, 요런 양말들은 이거는 나중에 사람들 다 병신 만드는 양말입니다. 이런 양말. 목이 좁은 거. 왜냐하면 바로 이 혈관을 누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대정맥이 뼈 위에 있기 때문에 절대 눌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어처구니가 없죠. 자연치료에서. 이런 반다지로 이렇게 동여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반다지로 동여매는 거, 이것도 엄청나게 잘못하는 겁니다. KSS에서는 이와 같은 반다지를 통해 가지고 이 혈관을 동여매 버리면 혈액순환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인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왜? 피가 치료를 하는데 피를 갖다가 이런 반다지로 꽉 동여매 버리십시오. 어떻게 되어지나? 이 통로를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양말이 이런 게 안 되고 반다지로 여기를 테이핑으로 강하게 동여매는 것은 결국 혈액순환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자연적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양말은 여기가 뒤꿈치라면 이렇게 기다란 양말입니다. 자, 보시죠. 이 양말하고 이 양말의 차이점. 이 양말은 요렇게입니다. 요거. 그래서 이와 같은 양말은 특히 어린아이들 여기를 꽉, 베비들, 갓난아기들 여기를 꽉 조여버리면 이 피가 안 흐르니까 여기서 크람프하다가 생겨지기 시작. 그러니까 혈관병이 어렸을 때부터 생기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깔창을 쓰게 되면 발이 고장나게 되죠. 이건 아주 건강한 발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구두도 이것을 꽉 누르게 되면은 혈액순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이 빨리 피곤해집니다. 축구선수, 운동선수들 이걸 꽉 조여 매면은 자기도 모르게 발이 빨리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이건 무의식신경이기 때문에 두뇌에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요 부분은 어떤 스폰지를 넣는다든지 그래서 축구 신발이 여기를 꽉 조여 매져서는 안 됩니다. 이 발등하고 발바닥을 조여 매고 이 중간은 공간이 생겨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될 때는 훨씬 더 많은 컨디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크게 봅시다.
요거는 피부고, 피부 밑에 이와 같은 아주 뒤엉켜진 마치 세타처럼 생긴 실핏줄들이 엉겨지게 몰려 있습니다. 그 밑에 혈관이 있습니다. 이 새카만 건 동맥이고 조금 검지 않은 것은 정맥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피부입니다. 근데 타박을 당하거나 화상을 당하거나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여기 가서 물이 생겨질 때가 있습니다. 펫. 그러면 이것이 혈관을 눌러버리면은 정맥이 줄어들어 가지고 옆에니까 설명해서 이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F가 줄어들어 가지고 혈액순환을 못하게 되니까는 피부층에 있는 이 실핏줄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피부 바로 밑에 이렇게 뻘긋뻘긋한 실핏줄이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하 밑에 정맥이 줄어들어서 피가 흐르지 못해서 이와 같은 실핏줄이 팽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핏줄이 엉기정기 하나의 층을 이루면서 마치 옷처럼 생겨졌습니다. 요건 피부 위로 실핏줄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특히 발목 같은데 다친 사람들은 발목 주변에 이런 실핏줄이 다 튀어나오는 것은 정맥이 줄어들어 가지고 혈액순환이 되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부분을 마사지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마사지하면 쉽게 멍이 듭니다. 그것은 건강한 사람의 혈관은 이 혈관벽이 튼튼한데 이렇게 된 사람들은 혈관벽이 얇고 넓고 이와 같은 물의 압력에 따라서 혈관이 울퉁불퉁해집니다. 그래서 마사지 할 때 누르면 쉽게 혈관벽이 터져서 멍이 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은 조심히 마사지를 해야 되고 이와 같은 현상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코 옆에 얼굴에도 이런 현상이 생겨가지고 코가 빨갛고 양쪽 볼이 실핏줄로 나와서 뿔긋뿔긋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맥이 축소돼가지고 얼굴에 혈액순환이 되어지지 않아서 보여지는 코스메틱 쪽으로 아주 문제가 생기는 로자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봅시다. 이건 건강한 사람의 발의 혈관 구조입니다. 이 그림들은 전부 제가 그린 겁니다. 왜냐하면 해부학 책에 이 혈관의 그림들이 다들 정확지가 않습니다. 이 혈관은 사람 얼굴처럼 다 다르기 때문에 경험과 여러 개의 혈관 해부학책을 종합해서 제가 그린 거로서 이건 건강한 사람들의 발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5개로 분파돼 나갑니다. 그리고 이 혈관은 엄지를 움직여주는 근육하고 같습니다. 손에 있으면은 이 근육이 바로 이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무지외반증 같은 때는 항상 이 근육에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다친 사람도 이 근육에 문제성이 있고, 그 무지외반증은 바로 T의 혈관이 구두에 밀려 뼈죽 구두에 밀리거나 다쳤거나 화상을 입어서 이 혈관이 고장이 난 겁니다. 이것이 대체로 제일 많은 원인인데, 이렇게 깨끗한 혈관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보기가 힘듭니다. 요거는 위에 있고 이 혈관은 더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올라간 사람도 있고 내려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관은 두 개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가고, 여기서 오는 거는 이 바깥 혈관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 우도 한 군데서 둘로 쪼개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이 혈관을 다치게 될 때는 이쪽에 아킬레스, 발 뒤꿈치 이런 데 병을 일으키지만, 이런 사람은 한 개가 끊어지게 되면 다시 이것이 연결해 주기 때문에 부상이 입는 경우가 적게 되죠. 발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이 끊어지게 되면 이쪽 바깥 혈관에 의해서 작은 발가락들이 공급을 받고, 그러나 이런 상태일 때는 이 발가락이 직접 더 5개를 잘 보충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이 굵은 정맥에서 5개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혈관이 아주 땅바닥 쪽으로 내려간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엄지 발가락으로 움직여지는 혈관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딴 사람들은 3개라면 이런 사람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사람들이 뾰족한 구두를 신게 될 때는 더 큰 무서운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구두를 꼭 조여줘서 5개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이런 사람보다 더 많은 병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혈액순환하는 것이 밑에 쪽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된 여자들 신는 양말이 있습니다. 그 양말이 여기를 누르게 될 때는 더 큰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혈액순환을 못하도록 통로가 차단되기 때문에. 옆에 쓰신 글씨를 읽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 사람 다 건강한 혈관 구조입니다. 이것이 이 혈관이 오리지널 혈관이었는데 이 혈관이 고장이 났습니다. 다쳤거나 유리에 비었거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또는 작은 구두를 신어서 이 발가락이 제대로 옮기지 못하게 될 때. 그리고 신기한 거는 축구 선수들이 어렸을 때 발에 태핑을 합니다. 이런 태핑. 이런 태핑을 강하게 조여주게 될 때는 이 오리지널이 줄어들고 D라는 새로운 것이 생성되어지는데, D의 혈관에 흐르는 속도는 오리지널보다 약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취미로 할 수는 있어도 크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의 혈액순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발의 감각신경이 둔해져서 빠른 속도 이런 걸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핑을 하던 축구 선수들, 운동 선수들은 결국은 20대가 넘어지면 몸이 제대로 빠른 속도를 내지 못해집니다. 바로 혈액순환 때문에서 오는 병입니다. 이것이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턴하는 도로, 새로운 도로가 생겨지는데 이 D는 오리지널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 발목 부근에
신경 구조가 둔해져서 발목을 삐기가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아킬리스라든지 발뒤꿈치, 발목에 부상을 많이 입게 됩니다. 바로 이 발목을 주관해주는 혈액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건 혈관 마사지를 통해서 우회 신경을 자꾸 마사지해주고 발목이 안쪽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힘이 강화가 되어질 때는 그 힘이 강화가 되어져서 혈액순환 양을 증가시킬 때 오리지널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혈관의 변경은 60살이 먹고 이렇게 된 사람은 상당히 엄청난 시간을 갖습니다. 이와 같은 혈관도 있습니다. 이건 왜 생겨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입쪽이 대체로 물을 목욕하다 화상을 입었거나 그래서 피가 오리지널로 흐르지 못하고 새로운 것이 어릴 때부터 생겨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발 전체의 혈액순환량이 적기 때문에 이 발이 건조해지기 쉽고 발에 피부병 같은 것이 생겨지기가 쉽고 또한 오래 지속해서 발을 움직이는 힘이 약합니다. 무지외 반칙은 바로 여기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D가 새로 생겨졌습니다. 이 생기는 것이 어렸을 때 생기면 괜찮지만 늦게 생기게 될 때는 문제를 일으키고 이 D가 꿀퉁꿀퉁한 혈관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발은 뜨거운 물에 기어가지고 혈관들이 다 닫혀서 새로운 것이 생겨질 때가 제일 많습니다. 주로 화상 경우. 이와 같은 발도 이와 같이 혈관이 다 없어진 사람들은 무릎이든지 허리 치료할 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은 예를 들어서 5, 6시간 걸어갈 수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2시간 걸어다니는 걸로 만족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혈관의 혈액순환 통로가 다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이건 바깥쪽인데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는 셋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보통 일반입니다. 이건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그린 겁니다. 여기서 발가락으로 분별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와 이의 혈관이 연결이 되지 않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가락이 바깥쪽에 작은 것을 공급해주고 이 안쪽을 공급하고 이건 안쪽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이것도 발등이 화상을 입거나 새로운 뒤의 형상이 아주 복잡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도 발이 건강하지 못하고 오래 걸을 수 있는 지구력을 갖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드문데 간혹가다 이런 발, 이건 오리지널이 완전히 상하고 새로 생긴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발의 혈관들이 고장나고 이와 같은 사람들은 발 혈관 상태에 따라서 치료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치료가 계속적으로 도와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혈관이었는데 이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혈관이 생겼습니다. 이건 바깥에 입 쪽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혈관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 발가락 힘이 없어서 고관절염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혈관입니다. 혈관에 따라서 치료할 수 있는지, 치료에 걸리는 시일, 이렇게 된 발가락을 칼로, 유리로 다쳤거나 수술해서 절단이 됐을 때 이 사람은 여기에 치명적인 약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입 쪽에서 돌아가는 혈관 마사지를 통해서 이것이 다시 번곡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셋으로 나눠진 사람은 하나를 다쳐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거는 혈관을 빼는 수술인데 이것이 앞으로 의학이 눈을 뜨게 된다면은 혈관병을 치료한다고 이 제일 중요한 대정맥을 뽑아버리게 될 때는 이 사람은 60이 넘어지기 시작하면은 온갖 발과 척추에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발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에 혈관이 다른 곳으로 흐르는 것은 이것을 절단해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의학의 무지로 인해서 이걸 치료해 잘라버리면은 노쇠 현상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리 오고 결국 이것이 잘라진 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혈관들이 자꾸 재생하게 됩니다. 이건 참 의학의 하나의 무지입니다. 자, 이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처럼 우리 혈관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발의 혈관 상태를 제일 먼저 보고 발의 혈관이 복잡하고 발의 혈관이 끊어지고 이런 사람일 경우에는 치료가 되어져도 100% 다른 사람처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증 없이 2시간 걸어 다닌다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4-5시간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치료에서 치료의 한계성을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